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3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직전 고점을 향해서 돌파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미증시도 흐름이 좋고 중국도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좀 살아나는 분위기네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지금 3일 연속 셀트리온 얘기하네요.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한동안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이상해서 계속 좀 코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병 관련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합병과 관련이 좀 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내용과 동시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뭔가 좀 타이밍상 좀 맞아 떨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합병 관련 공시가 이제 떴습니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자, 주관사를 선정 완료했죠. 예, 미래셋. 그리고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하네요.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요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조금 출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에셋 주관사를 선정했으니까 합병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공시가 나오겠죠. 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커일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큰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기대감.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제 2차전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바이오 앞으로 뭐가 터질 것이다. 신약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로봇 앞으로 로봇이 뭐 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주식을 움직이게 하는 상승 원동력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 그 기대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부의 정책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로봇 산업을 발달시킬 것이다. 바이오 산업을 발달시킬 것이다. 2차전지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 정부든 뭐 과거 정부는 계속 바이오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계속 먹여 살려줄 것으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국민들이 투자하게끔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삼바까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실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주가는 좀 꼬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게 주식시장의 기대감과 정부 정책과 주가 상승과의 어떤 이제 함수,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잖아. 그래서 올라갔다가 수익 실현했잖아. 그래서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개인들은 그 주식을 매집했잖아. 기관들은 분산시키고 외국인은 분산시키는데 여러분은 매집한 겁니다. 그게 2년 전, 3년 전 얘기인 거죠. 당시에 삼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40만원 찍을 때 2차전지가 성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2차전지도 태동하고 있었고 뭔가 움직임을 주고 있긴 했었으나 이렇게까지 막 10배씩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죠. 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뭐 들어보니 이제 MSCI 편입된다. 뭐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한다 이제 했는데 실적으로 매출 찍은 거 보니까 어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대치 조금 못 미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겨우 2천억 20조짜리 회사가 2천억 분기 실적 뭐 셀트리온을 봤을 때 뭐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2조 투자하고 뭐 공장 증설하고 셀트리온 삼바도 공장 증설하고 셀트리온도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 안 하냐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합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합병 공시가 띵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합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언제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될 거고, 그러면 또 기대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실망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거죠. 그러면 또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좀 흔들흔들 하겠죠. 변동성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흥미거리가 됩니다. 모멘텀이 되고요, 소재거리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거리를 만들어주니까. 네,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악재, 나쁜 소재, 호재, 좋은 소재, 이런 것들이 재료가 계속 주식시장에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썩 나쁘진 않다. 네. 오히려 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주는 공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이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거래가 터졌으니 단타로 13만 5천에 산 사람이 16만원에 팔 수도 있었겠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타로 6만원에 샀던 사람이 7만원에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단타로 7만원에 산 사람이 9만 5천이면 2만 5천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어차피 움직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조정도 덜 받았고, 이쪽에서 지금 수급이 좀 더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쪽에서 움직임이 좋겠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를 이제 합병시키면 에어부산이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에어부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변동성이 여기서도 과거에도 이런 장대 양봉, 장대 쭉쭉 뻗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일련의 이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합병이 이제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또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 저 장대 양봉들이 다 합병 이슈. 저도 지금 스펙주를 많이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도 합병,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합병이란 M&A라는 자체가 주식시장의 좀 가장 큰 호재거리 중에 하나죠. 이 지금 NH 스펙, 이런 스펙들은 어떤 기업을 합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증권사들이 뭔가 합병할 데 없나 찾아보다가 합병시켜서 합병까지 변경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윙스퍼, WSI. 그래서 2000에 합병시켰는데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이거 합병되는 거까지 다 봤어요. 이거 합병시키는 거, 합병되기 전에 스펙주로 샀다가 수익 실현하고 한 20-30% 수익 내고 팔았는데 지금 2만원 가 있거든요. 10배 올라간 거죠. 지오의 에너지, 이거 지에논 에너지였습니다. 이거 합병시켜서 상장되고 나서 반토막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5천원 가고 지금 2만원까지 2차 전지 간다고. 예, 웃기죠. 당시에는 지에논 에너지가 땅 지열 발전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순작전주죠, 이거는. 주식시장이 이만큼 웃긴 겁니다. 덴티스 마찬가지, 윈텍, 이런 것들 다 장난쳐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이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는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고 이익이 엄청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감으로, 뭔가 모멘텀으로, 이슈로,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런 것들로 보십시오. 얘가 지금 시총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1조 3천억? 아이고야, 어처구니 없네. 예. 겨우 300억 돈 버는 회사가, 보통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회사가 300억씩 벌거든요. 근데 지금 1조 3천억인데, 이게 거품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머티리얼즈, 재료, 소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안타깝지만, 현재 팩트상, 2차 전지나, 게임, 죄송합니다.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레케노라든, 지금 우리 코로나 치료제든, 코로나
예방제든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 죽은 거고, 지금 2차전지는 그 기대감이 올라가서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고, 또 로봇은 좀 시기상조다 생각되는 거고, 그 다음 엔터 쪽은 기관들이 지금 앞으로 매출이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어떤 테마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테마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죠. 예,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주식시장의 주요 스토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줄거리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드라마랑 똑같습니다. 뭐 지금 과거에 뭐 최근에 가장 뭐 좀 핫했던 드라마 뭐 하나 얘기하면 대충 주제가 뭐 사랑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악귀라는 드라마는 여름이니까 지금 날씨도 뜨겁고 밤도 좀 약간 아시샤고, 여름만 되면 주요 주제가 뭔가요? 네, 테마성 드라마가 이제 공포 영화죠. 공포물인 거죠. 여름에 극장 가면 공포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공포물 영화 잘 없잖아요. 또 12월 달 가면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테마, 어떤 습성, 행동 패턴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걸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그걸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극장에서 영화 티켓을 팔든 여러분께 주식을 파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주식을 사고, 그러면 500만원, 1000만원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나중에 소비되는 거죠. 영화 가서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그 영화 티켓은 쓰레기가 되듯이 우리가 과거에 테마 있었던 뭐 코스닥 열풍, 닷컴 버블, 그런 것들이 소비되어서 나가면 사라져 나가듯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늘 소비되어 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뭐 조선주, 그 다음에 뭐 백화점주, 과거에 10년, 20년 전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소비되어서 나가서 지금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억 뭐 돈을 다 날렸겠죠. 네. 그렇게 또 희생이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스코어는 좀 희생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좀 많이 희생자들이 많고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정책이고 기대감이 있고 합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다시 전 고점을 가느냐, 우리는 수익으로 돌아가느냐, 원금 회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중요할 겁니다. 지금 신규로 셀트리온 그룹주를 합병 이슈 공시 나온다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뭐 100명 중에 한 10명, 한 10% 이내일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서 셀트리온을 신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선수들이죠. 예. 정말 고수들이죠. 예. 이 지금까지 이 험난한 시장에서 현금이 풍부하고 셀트리온을 지켜보다가 고점에 안 물려가지고 싸게 15만원, 14만원에 공포를 무릅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기업들을 14만원, 15만원에 셀트리온을 샀다. 굉장한 고수들입니다. 굉장한 전문가들이겠죠. 그들이 사서 이 합병 공시를 이용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외국인이 벌 것인지, 기관이 벌 것인지, 앞으로 투자자 주체가 다시 연기금으로 아니면 외국인으로 바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쭉 팔다가 이제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이제 파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고 파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헬스케어. 의외로 또 헬스케어는 또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나왔고 연기금도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예, 오늘은 좀 제약은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헬스케어와 제약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계속 있어 왔고 M&A 이슈를 이용해서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은 워낙 지금 저가인 상태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합병에 대한 엄청난 호재로 이제 가져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인 거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 스펙주들이 변경 상장되고 합병되고 난 이후의 움직임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은 지금 2,000원에 변경 상장돼서 2,000원이 된 기업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변경 상장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2만원까지 올라갔던 윙스폿이라는 회사는 2,000원까지 90%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뭐 이래서 15만원인데 40만원, 100만원 만들어 놓고 다시 10만원, 20만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 들어와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놀아버리면 그러면 정말 엄청난 휴식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또 그렇게
놀아나서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합병이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합병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이 지금 이게 합병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이제 주저앉아 버린 상태거든요. 합병이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합병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서 주가 올려놨는데, 에어부산도 합병이 잘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앞으로 셀트리온도 합병되는 과정에서 뭐 합병 승인 반대, 뭐 찬성 반대 투표도 할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출석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출석수의 뭐 3분의 2 투표도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도 셀트리온 변동성이 큰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또 생길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도 뭐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항공, 뭐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뭐 대우조선, 지금 스펙주, 합병주들을 많이 거래해봤는데요. 합병주들이 특징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정말 엄청난 반등이 나왔던 경험이 많고, 그런 어떤 장대 거래량, 대량 거래량 이용해서 수익 실현한 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셀트리온 쪽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좀 먼저 하고요. 네, 뭔가 변동성이 팡팡 터지면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또 반대로 또 이러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해지고 한 달, 두 달 됐는데 아무 말 없고 조용해지면 다시 주가가 다 꼬꾸라지면 또 사서 또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요렇게 매매하는 거는 본인의 주계좌, 주력 계좌, 뭐 나는 셀트리온이 한 1000주 있어. 그러면 그 1000주 있는 계좌에다가 사타 팔았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신규 계좌, 새로운 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트레이딩용, 매매용으로 하나 계좌를 파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합병이 완벽해질 때까지 좀 좋아 보인다, 좀 괜찮아 보인다 하면 수익 실현하고, 좀 나빠 보인다 하면 좀 매수하고, 이러면서 좀 트레이딩이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요런 거래량이 굉장히, 오늘도 보시면 빨간불이 크게 거래량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평상시 거래량 대비 일자별 이렇게 보시면 오늘 140만 주 셀트리온 거래 터졌고요. 셀엘 400만 주, 셀트리온 제약 500만 주 거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유동성, 호가 유동성이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엄청 좋아졌거든요. 요럴 때는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단기로 들어갔던 것들. 지금도 보시면 엄청나게 호가창이 바뀌었거든요. 어제 호가창하고 오늘 호가창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스물 또 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니 또 이게 아닌가? 지금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또 공매도를 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든지 수급적으로 가지고 놀겠죠. 그러면서 다시 스물스물 빠져서 주가가 좀 리저너블해질 때, 또 합리적인 가격대 또 14만 원이야, 또 15만 원이야, 셀엘 또 6만 원이야, 5만 5천 원이야, 셀트리온 제약이 또 7만 원이야. 이러면 야, 이거 뭐야? 기회가 또 왔나 싶어서 그냥 한번 툭 사보는 거죠. 그러면 또 갑자기 합병 주관사에서 뭐 합병 관련된 이슈가 또 띵띵 뉴스가 나오는 거죠. 과거에 셀트리온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분식회계 이슈가 10년 동안 몇 번 나왔습니까?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합병 조회 공시도 이것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합병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 주시장은 테마는 AI 뭐 테마, 뭐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테마 매년 가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영화,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영화,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또 아이스크림, 빙과류, 그 다음에 선풍기, 에어컨,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10년 동안 매번 여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파세코인가요? 그렇죠. 파세코는 뭡니까? 여름만 되면 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네.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칠수, 롯데 제과, 뭐 이런 것들, 빙과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병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올려 먹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냉정하게 또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게 합병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이 합병가액해서 시가총액해서 여러분들이 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40만원에 샀는데 합병 다 되고 내 잔고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1억이 반토막 나서 5천만원이 됐는데 합병 끝나고 나서 이 5천만원이 1억이 되느냐, 이제 요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병이 다 완료되더라도 그 금액이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셀헬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어떤 종목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1억 정도 사놔서 반토막이 돼 있는 상태라고 예를 들자면, 그 반토막이 돼 있는 게 합병이 완료된 시점까지 갔을 때 이게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87,000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대 가고, 셀헬이 내가 지금 한 15만원 샀는데 지금 반토막인데 15만원까지 가고, 셀트리온이 지금 30만원에 샀는데 다시 15만원 가고, 요렇게 합병 전에 가기는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나중에 이제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이걸 주식 사줘야 되거든요. 셀트리온이 나 합병 반대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사줘야 돼요. 그럼 그 살 돈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해진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면 초과해버리면 또 합병이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주가를 부양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병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려면 주가를 계속 억누른 상태에서 합병을 시키고 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부양시킨다면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병된 기업들이 상장되고 변경 상장되고 나서 완벽해졌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레이크 머티리얼처럼 뭐 2,000원짜리가 뭐 5,000원 되고 5,000원짜리가 15,000원 되고 15,000원짜리 25,000원 가는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신규 뭐 사업을 추구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오히려 그림이 더 좋다, 더 예쁘다, 이게 리저너블하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합병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시각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합병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건데, 합병된 뭐 이슈가 불어서 주가가 폭등했을 때 사면 다 꽝이고요. 오히려 합병 공식 뭐 이슈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할 때는 단기적으로 뭐 들어갔던 거나 이런 단타 치려고 했던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주가가 밀리면 또 가만히 있다가 한 뭐 보름에서 한 달 있다가 또 싸지면 또 샀다가 또 합병 이슈 또 뭐 기사 뉴스 나오면 또 한번 붕 뜨면 10% 20% 급등하고 뭐 VI 걸리면 또 수익 실현하고요. 요렇게 하면서 그냥 용돈이라도 벌면서 재미를 좀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합병이 다 완료됩니다, 본주들은. 그래서 제가 계좌를 2개로 이원화시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본 계좌는 그쪽에서는 이제 합병 과정 중에서 뭐 사고 팔고 하면서 합병 뭐 관련돼서 폐쇄일이 있을 겁니다. 뭐 주주 명부 폐쇄일 뭐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합병 대상이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매매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될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계좌를 완전히 이원화시키고, 원래 원 주식 뭐 한 1억 2억 사놓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합병되고, 뭐 나중에 주주 뭐 반대 청구 뭐 반대할지 찬성할지 투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올 연말까지 합병이 다 완료되고 내년부터 합병돼서 셀트리온 뭐 홀딩스 아니면 뭐 셀트리온 뭐 어쩌저쩌 이름이 뭐 바뀌겠죠. 그러면 걔가 뭐 나중에 합산해서 평균가 해서 뭐 30만 원에 다시 재상장되는데, 그 재상장되는 날 어차피 더블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병 거래 정지시키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먹는 게 오히려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너무 그냥 합병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지금 주식을 미친 듯이 사고 이걸 급등한 걸 사고 이렇게 토끼눈이 되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차갑게 셀트리온을 좀 쳐다보면서 과정, 이런 시나리오를 대충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1번 여기서 지금 당장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가 2배 올라간다. 2번 셀트리온 주식이 오히려 여기서 더 떨어진다. 3번 그냥 여기서 행보하다가 합병 이후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좀 가능성이 있는가, 뭐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3번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의외로 또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핸들러가 아니니까요. 제가 뭐 셀트리온 사장도 아니고, 제가 뭐 그냥 하나의 주식 유튜버로서 바라본 시각이 100% 맞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 안 하고 있죠. 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여러분들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 어떠한들, 저렇게 되면 어떠한들. 어차피 너가 주식이잖아. 뭐 그래봤자 내가 뭐 이걸로 뭐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엄청난 뭐 이걸 내가 1억이 10억 됐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 가는 길은 그냥 내 가는 길 가는데, 하나의 엔터테인먼트한, 하나의 내 삶에서 그냥 조금 재미를 줄 수 있는, 내 삶을 좀 긴장도 줄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면 나를 좀 힘들기도 할 수 있고, 나를 좀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고, 그냥 취미생활 같이 이렇게 좀 가볍게 셀트리온을 좀 쳐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면서 같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지금 폭우가 또 예상된다는데 오늘 내일 비 조심하시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